행복했던 기간은 그때 담원에서 그렇게 서머 기간? 그 서머부터 월드 기간? 그때였던 것 같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당연히 월드 우승했던 그 순간인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Ghost. 뭐라고? 지금은 뭐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Ghost 하면은 뭐 고스트 장용준. 예? 용준장? 정윤준, 네. former world champion, the winner of 2020 World Championship. Sorry? 2020년 네. 월드컵 우승자라고요. 아, 네네. 그거 괜찮지 않나요? 아, 좋죠. Yeah. 네. 예. As we soon say goodbye to 2023 and look forward to the new year, 202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용준 선수님 이렇게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아, 진짜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네. 저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좀 중대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고스트 선수를 통해서 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들은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고스트 선수가 일단은 2023년을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고스트 선수가 2024년에 컴백을 하실지 뭐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오셔서 뭐 다음 행보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인터뷰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일단 많은 팬분들이 예상하신 팬분들도 있고 예상 못하신 팬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사실 복귀를 많이 원하시고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e스포츠에서 은퇴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네. 참 씁쓸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 것 같고 근데 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뭐 이게 시기가 일찍 됐든 늦게 됐든 그게 이제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제 꼭 밟아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조금 그냥 일찍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고민 끝에 그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모든 프로가 밟아야 되는 수순이라고는 하지만 그 결정에 다다르기까지 이번에 이렇게 은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그 결정에 이르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좀 되게 제가 좋고 잘하는 모습으로 이제 월드 같은 무대, 큰 무대에 진출해서 이제 그런 무대에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경기하는 게 제 원하는 그런 목표였는데 그 길까지 도달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은퇴를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스토브리그 때 뭐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셨나요? 어떤 옵션들을 주로 고려하셨을까요? 주로 해외 팀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롤드컵을 목표로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예. 해외랑은 뭔가 인연이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안 닿는 게 그냥 결국 뭔가 약간 안 맞는 그런 느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에 이제 휴식을 가지셨잖아요. 네. 2023년 휴식 기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계속 하시면서도 프로 복귀에 대한 열정을 계속 비치셨던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어떻게 흘러갔고, 아.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도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휴식을 취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감정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엄청 좀 혼란스럽기도 했고 제 자신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좀 솔직한 감정으로는 좀 화도 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이제 뭔가 3년 동안 그래도 프로 세계 성적을 계속 잘 내다가 이제 농심 때 좀 성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는데 뭔가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으로 뭔가 평가를 좀 안 좋게 받고 뭔가 기회는 왔지만 막 엄청 제가 원하는 막 좋은 기회가 온 게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좀 화도 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생각을 잘 해보니까 이게 제가 그동안 이제 성적이 안 좋았을 때도 되게 길었는데 BBQ 시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당시 팀도 못 구할 뻔했는데 우연히 좋은 기회를 잡아서 뭐 샌드박스에도 들어가서 좋은 활약하게 되고 담원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꿈 같은 시간들도 이렇게 가질 수 있었고 약간 그런 기회들도 제가 다 잡고 그런 경험들을 한 거 생각하면은 나중에는 그냥 그런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고 그래서 처음에 약간 좀 화도 나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다 고맙고 행복함 이런 걸로 바뀐 것 같아요. 올해 스토브리그 때 아쉽게도 원하시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은퇴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도 비슷한 감정들이셨을까요? 아니요. 뭔가 그렇게 한번 마음이 들고 나서는 그런 감사함들을 생각하고 뭔가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길을 생각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크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항상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네. 뭔가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참 롤판에서 선수의 앞길은 너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 1년의 평가에 따라서 네, 너무 그렇죠. 커리어가 확 바뀌다 보니까 네, 그렇죠. 주위에서도 많이 받고 네. 네, 참 그거에 이런 불확실성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이 직업이 이제 너무 심해서 그런 건데 근데 사실 프로의 숙명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프로 생활 하셨던 거죠? 제가 17년에 들어갔으니까 24살 때까지 했으니까 8년을 네. 계속 안 쉬고 했었네. 네. 8년 같이 느껴지세요? 더 짧게 느껴지세요? 더 길게 느껴지세요? 뭔가 이렇게 딱 8년이라는 딱 이렇게 했을 때는 되게 길게 느껴지는데 이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롤 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거의 인생을 롤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래 쉬면서 느낀 건데 진짜 프로 생활할 때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고 느껴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쉬면서 돌아봤던 프로 생활은 확실히 프로 생활 하면서 돌아봤던 프로 생활하고 달랐나 봐요. 네. 그냥 그때 당시에 너무 일단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정말 시간도 엄청 빨리 가고 그런데 이제 좀 쉬고 하니까 롤도 이제 조금은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내려놓고 하니까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괜찮으시면 데뷔 때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네네. 고스트 선수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대단히 어린 나이에 딱 그 나이 기한이 차자마자 데뷔를 하시고 다양한 팀을 옮겨가시고 네. 뭐 담원 게이밍이라는 팀에서 우승도 경험을 해보시고 네. 농심도 역시 가셨고 이제 리브 샌드박스에서 활동한 적도 계셨고 데뷔할 때 약간 신인 유망주로 화제를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 돌아봤을 때 고스트 선수는 장용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막 데뷔했을 때 그냥 뭐 모르는 약간 패기 있던 아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냥 뭐 잘 모르고 그냥 게임 좋아하고 많이 하고 약간 정말 딱 애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사회 초년생 약간 예,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때는 목표가 있었을까요? 나는 무조건 롤드컵 우승을 할 거야. 당연히 목표는 롤드컵 우승이었는데 네. 사실 처음에는 그런 목표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꺾여보기 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그 혹독함을 풍파를 겪지 않은. 세상에 이제 혹독함을 겪어보지 않은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네. 롤드컵 우승해야지 약간 이런 네, 열심히 하면 되게 열심히 하면 우승할 수 있어. 되게 귀엽고 막 어릴 때 막 예전에 막 너 꿈이 뭐야 하면 저희 시대 때는 막 대통령 할 거야 막 이랬었잖아요. 약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몸 모를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기분이 좋고 막 기억도 좀 선명하지 않나요? 막 처음에 경기장에 가가지고 부스 밖에 막 팬들 있고 하고 막 인터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처음에 사실 데뷔의 기억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원래도 팀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쳐서 연습을 거의 못하고 이제 데뷔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준비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을까요? 그냥 뭔가 급격스럽게 출전이 된 느낌이라 연습 경기도 실제로 그때 한 6게임? 이렇게 하고 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데뷔를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BBQ 올리버스를 이제 경험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런데 고스트 선수가
좀 LCK 팬들의 그 주목?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경기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게 샌드박스 게이밍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어떤 경험이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사실 저희가 되게 이름 없는 선수들하고 저는 이름은 있었죠. 안 네. 좋은 쪽으로 이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되게 기대도 많이 못 받고 잘할 거라고 그렇게 평가도 못 받고 저희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때 감독님이 저희 이제 다 모여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승강전만 가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나는데 저희가 그러고 나서 연습을 했는데 안 지는 거예요. 거의 막 한 진짜 30 몇 연승 한 거 같고 스크림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희들도 저희를 믿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네. 대회 가면은 다른 거 아니야? 이랬는데 대회장 가서도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걸 보고 네. 그때 이제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붙고 좋은 효과들도 많이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딜로서 해야 될 역할이나 원딜 어떤 룰 막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잘하기도 했지만 팀원들이 이제 저를 믿고 막 정글 몬스터 같은 것도 이렇게 밀어주고 뭐 필요할 때 CS 같은 것도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거 이럴 때 원딜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주고 저도 배우고 하니까 그때 되게 좀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데뷔 시즌과 BBQ 올리버스 시절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성공을 경험을 하시고 네. 뭐 팀원들이 원딜러로서 그러니까 팀에서 제일 중요한 데미지 딜러로서 자신을 믿어주는 경험도 하신 거잖아요. 네. 이게 뭐 고스트 선수 개인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가장 크게 느끼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제가 이제 BBQ에서 그 샌드박스에 와서 테스트 보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초기에 저 뭐 그 이준용 드래곤 코치님께서 너가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적도 잘 나오고 좀 자신감도 되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었거든요. 너가 처음에는 이제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너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그렇게 얘기도 잘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때 이제 딱 깨달았거든요. 내가 이랬었구나. 그래서 그런 제 내면 어떤 그런 멘탈적으로도 이겨낸 그런 순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게이밍에서 네. 뭐 긍정적인 한 해를 보이고 뭐 팀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네. 2020년 스프링에는 아쉽게도 한 시즌 휴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머에 담원 게이밍에 입단을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설적인 그 담원의 신화가 쓰여진 거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아쉽게도 한 시즌을 쉬게 되셨고 어떤 계기로 서머에 담원에 입단하게 계셨는지도 좀 되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제가 원래 사실 국내 팀에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LCK 팀에서 저를 잘할 수 있고 증명을 하고 싶었고 또 담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담원 선수들이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담원에 먼저 그때 연락을 했었는데 그때 로스터 그대로 가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은 다른 쪽도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중국 팀과 계약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계약 당일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갑자기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기회가 날아가고 이제 아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네. 담원에서 이제 2라운드 시작 전쯤에 연락이 와가지고 담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담원이 스프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타깝게도 결승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네. 고스트 선수가 담원에 막 입단할 때 기대치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저는 월드 챔피언십까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되게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잘할 자신도 있었고 워낙에 팀원들이 잘하는 멤버들이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거의 제일 가고 싶었던 팀이었는데 마침 기회가 잡아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020년 담원의 압도적임은 지금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정규 시즌에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거를 기세를 롤드컵까지 이어서 우승까지 했잖아요. 네. 이 정도로 한 시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 역사상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을 보면서 많이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고스트 선수 1인칭 시점에서 기억하는 그 2020년 서머 담원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 됐어요. 그때 당시 일단 많이 이기고 자신감도 다 너무 올라와 있고 실력적으로도 다 자신 있던 상태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저희는 진짜 이긴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고 되게 자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하는 과정도 너무 즐겁고 그래서 그냥 그때 막 우승하고 이런 것도 너무 정말 기뻤지만 그냥 그때 생활하던 것들 그리고 막 경기장 가기 전에 연습하고 경기장 가서 경기하던 것들 이런 그 순간들이 그 기간이 엄청 행복하게 저한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잊을 수 없는 행복했던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2020년 담원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냐는 아직도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팀이 S급이 되기 위해서 A+가 아닌 S급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네. 선수 개개인의 기량, 선수들 사이의 시너지, 네. 팀합, 심지어 운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우승을 할 수 있는 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의 담원이었나요? 네, 전 당연히 실력은 있어야 되고 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저희가 월즈를 가기 직전에 너구리 선수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월즈를 못 갈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탑라이너를 잃어가지고 이 정말 어떤 자연재해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었는데 결국 그것도 잘 해결돼서 이제 너구리 선수랑 같이 가서 우승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 시기와 그 노력과 운 이런 게 다 맞아 떨어지고 실력이랑 이런 게 이렇게 돼야 우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롤드컵 우승은 네. 정말 많은 LCK 팬들이 영원했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전 몇 해 동안 계속 LPL이 우승을 했었고 네. 그것도 중국에서 열리는 롤드컵에서 담원 게임이 이렇게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 우승까지 쟁취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순잉을 3대1로 잡고 우승을 했는데 네. 그 순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처음에 월즈 갔을 때부터 너무 이 우승할 자신도 있었고 우승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도 있어서 약간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 기회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사실 결승전을 하고 우승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감정은 그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뛰어갔는데 그때 들었던 감정은 아 해야 될 일을 해냈다. 약간 이런 감정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말 꼭 우승하고 싶고 우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정말 실제로 딱 이뤄내니까 아 이거 우승했어야 됐는데 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더샤이 선수가 네. 2018년 롤드컵을 우승하시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롤드컵 결승 진출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결승을 진출하면서 트레일러에서 하셨던 말이 저는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네. 처음 우승했을 때는 너무 어렸던 것 같다. 네. 지금 다시 우승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조금 더 온전히 누릴 텐데 네. 그것도 비슷한 느낌 아닐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때 당시 결승전 당시에 그 보이스의 레코드라고 해야 되나? 그걸 다시 네. 올라와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 게임을 하는 내내 순간조차 결승전에서 다들 진짜 농담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너무 즐겼는데 오히려 저는 그때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롤드컵 우승이란 게 대체 뭔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네. 롤드컵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본 선수한테는 우승하고 싶게 만들고 네. 우승한 선수한테는 또 우승하고 싶게 만들고 그렇죠. 프로게이머들이 진짜 그 정말 삶을 다 바쳐서 이렇게 정말 삶을 영혼을 이렇게 다 팔아서 하는 그런 이유가 다 월즈 우승에 있는 것 같아요. 2021년은 참 담원한테 달콤 씁쓸한 한 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2020년의 압도적인 모습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그 새해에 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기도 했어요. 스프링 우승도 했고 서머 우승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경기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는 단점이 있었고 또한 국제대회에 모든 결승에 진출을 했지만 아쉽게도 국제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지는 못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보면서 참 성공적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고생이 많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고스트 선수가 직접 1인칭에서 느끼셨던 2021년은 어땠을까요?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제 자신으로 보자면은 되게 힘들었었는데 성장을 많이 한 애 같아요. 게임적으로 뿐만 아니라 되게 인간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MSI 당시 때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제가 폼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심지어 이제 그때 MSI에서 우승을 못하고 돌아왔을 당시에 자가격리한 상태로 이때 연습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 자신한테도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너의 한계인가? 약간 이게 내 한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진짜 너무 힘들고 이게 끝인가? 이런 진짜 그때 처음으로 선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은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걸 이겨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게임적으로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저를 더 믿게 될 수 있고 되게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성장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이런 아쉬움은 있지 않으세요? 2021년 월드컵에서 네. 또 4강이 워낙에 치열했었잖아요. 네네. 담원대 그 팀원 5경기까지 갔고 두 팀 다 워낙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네. 뭐 약간 설레발이라고도 하죠. 네네. 사람들이 이게 진짜 결승이었나 보다. 네네.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 네. 그런데 정작 결승에 가니까 이기지가 워낙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한 세트 차이로 아쉽게도 우승컵을 거머쥐지 못했어요. 네네. 이게 너무 좀 가까웠다 보니까 네네. 담원 선수들은 이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쉬움이 남아야 사실 맞죠. 프로게이머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다들 너무 저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너무 다들 최선을 다했고 정말 후회 없이 하자고 얘기하고 했고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후회는 안 남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남지만.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네. 칸 선수가 그때 불닭볶음을 먹지 않 칸에 야소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약간 이런 그 밈들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그걸로 치자면 제가 그때 사실 필살기로 진짜 루시안 나미가 그때 엄청 그거였는데 카운터로 자야라 칸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자야가 포킹 자야라는 그 메커니즘이 저희한테 처음으로 와닿은 시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은 연습을 할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팀들이 다 집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스크림에서도 못 써보고 해서 그냥 저희끼리 막 엄청 연구를 하고 해서 해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꺼내지 못한 게 그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저를 너무 믿어서 그걸 안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걸 꺼내는 게 뭔가 새로운 시도라서 두려웠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그렇고 팀원들이랑도 그렇고 다 이제 합의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건데 그냥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 정도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프로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좀 지금 돌아봤을 때 제일 아쉬운 순간이 있으실까요? 커리어 초반 때일까요? 말씀하신 그때 결승 때 자야라칸을 뽑았다 네. 이런 것일까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기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제가 농심에 있었던 그 기간이 가장 좀 아쉬웠던 그런 기간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짧게 이렇게 순간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자야라칸 해볼 걸 그랬나? 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다른 세계가 자야라칸을 한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큰 무대, 좋은 무대에서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고 그거는 살아가면서 되게 아쉬운 점으로 이렇게 남기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2020년, 2021년 동안에 고스트 선수 그리고 다운 게이밍 멤버들이 정말 많은 성공을 이루었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그쵸. 코로나 시기랑 겹쳐서 네. 팬들과 그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네. 이게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도 아쉽고 한편으로는 선수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축하받지 못했다라는 거는 오래오래 아쉬움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살면서 쉽게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잖아요. 그런 팬분들과 현장에서 하고 또 워낙에 이제 좋은 자리다 보니까 그런 무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런 건 저도 너무 아쉽고 팬분들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건. 반대로 프로 생활을 돌아봤을 때 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했던 기간은 그때 담원에서 그렇게 서머 기간? 서머부터 월드 기간? 그때였던 것 같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뽑으라면 당연히 월드 우승했던 그 순간인 것 같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보통 평균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승부의 세계에 뛰어드시고 다양한 대회를 경험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시고 네. 뭐 직업의 일부러 해외도 많이 나가보시고 길다면은 길고 짧다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 경험을 하시면서 얻어가는 것들이 특별히 특출나게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많은 경험들과 정말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경험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이제 좋은 뭐 관계자분들, 선수분들 그리고 정말 해외에 나가서 뭐 해외 선수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많이 만나진 못했지만 해외 팬분들도 이렇게 만나기도 해보고 그 기억나네요. 연습실에 폭주 선수죠. 연습하는데 솔랭에서 그 퍽주 선수 이렇게 주먹 치러 온 것도 기억이 나고 그런 것 하나하나 되게 다 소중하고 되게 다 의미 있는 기억들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진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고 그 한 8년 전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와 저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프로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승패의 세계에서 느꼈던 뭐 당연히 승패의 세계에 엮여 있으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이겼을 때의 그 희열감을 내가 일반인으로 살아갔을 때 못 얻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스트 선수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까요? 제가 이제 코치라는 걸 생각을 할 때도 이제 약간 정말 그 승부의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쾌감과 희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저도 그런 게 그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승부의 세계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 고스트 살아가면서 네.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사실 운동 같은 것도 제가 막 여러 가지 다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는 이제 손이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키려고 좀 참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 자체도 애초에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정말 시간도 너무 많고 이제는 손을 당연히 다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잠깐은 다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좀 못 해본 것들도 많이 하고 여행도 좀 다녀보고 싶고 그러고 싶네요. 힐링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거를 상상하면 설렌다는 느낌일까요? 설레기도 하고 되게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냥 근데 승부의 세계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으로는 좀 항상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지어 막 이렇게 되다가 조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저한테 느껴지고 지금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제가 약간 단골 질문이기도 해서 네. 많은 선수들한테 이미 여쭤본 질문이라서 네. 여쭤볼게요. 좀 뜬금없기는 하지만 가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인터뷰에서 봤을 때 약간 논리적으로 비교하면 선수들은 승리해서 더 행복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승리해서만 행복하다면은 네. 패하면은 슬프다는 건데 네네. 그렇게 도출을 하다 보면은 1년이 끝났을 때 행복한 선수는 5명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 상상을 했을 때 e스포츠의 선수들한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프로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약간 사회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 네. 이 삶을 앞둔 고스트 선수한테 행복이 정의는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이고 이걸 한 40년이 지난 제가 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냥 저의 생각은 그냥 행복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되게 사소한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저기 따뜻한 음료 저런 거 한 잔에도 정말 감사함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자리 자체도 되게 이렇게 어쨌든 좀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렇게 은퇴해서 인터뷰하는 이런 자리 자체도 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되게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냐 이거를 그냥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요? 했을 때 대답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
앞으로 저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고스트 선수를 뵐 수 있을까요? 뭐 방송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뭐 앞으로 행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은퇴식을 계획하시는지도 좀. 네. 일단은 조금 휴식을 취하려고 하고, 은퇴식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날씨가 진짜 이거 은퇴식 오시다가 어떻게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래서 내년 좀 휴식하다가 확정된 건 아닌데 좀 팬분들도 이제 저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보고 싶으니까 한 번쯤 할까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좀 쉬면서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해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아마 한번 할 것 같아요. 뭐 팬미팅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제 은퇴실 같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팬분들 뵙는 자리는 꼭 한번 만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고스트 선수가 앞으로도 뭐 소셜 미디어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아프리카 커뮤니티라던가 유튜브에 계속 컨텐츠나 근황을 올려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새로운 업데이트 저희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슬슬 끝마쳐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많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뭔가 선수 고스트로서는 거의 마지막 인터뷰의 끝마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뭔가 아직 저도 실감은 안 나네, 이게. 네. 은퇴 인터뷰라고 하고 또 은퇴를 한다고 이제 밝게 은퇴를 하는 거지만 뭔가 막 아직도 선수인 것 같고 막 네. 아직 그렇게 막 실감이 나진 않네요. 그런데 여전히 롤판에 엮여 있으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그쵸. 항상 저도 롤을 사랑하고 이제 이 e스포츠판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서 팬분들의 너무 멀게 있진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네. 고스트 선수를 응원해줬던 팬들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네. 데뷔 때부터 뷰비코 유니버스 때도 있고 샌드박스 때도 있고 네. 담원 때도 있고 뭐 네. 농심 때 고스트 선수를 응원해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저 기억나요. 아직도 BDD 선수랑 같이 고스트 선수 인터뷰했을 때 네. CJ 팬들이 나타나가지고 네네네. 그 오랫동안부터 그 오래전부터 고스트 선수를 응원해주셨던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도 인간 장윤준을 응원하지 않을까. 팬들 마음은 그럴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25살이라는 나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쉽게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그것들로 인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프로 생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요새 이건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네. 좀 아쉬워요. 그 해외에서 고스 선수를 본 일이 없었다는 게. 네네. 근데 그분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뭐 어디든지 고스트 선수의 여정을 계속 따라왔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라는 매체를 빌려준다거나 인사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막 멀리서 응원도 정말 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해외에서 막 메시지도 이렇게 직접 막 한글로 진짜 번역하셔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또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런 팬분들이 계신데 정말 너무 감사드렸고 이런 뭔가 해외 팬분들한테 직접 얘기할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계속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할 텐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괜찮았어요.